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이 연말 연시, 지갑 가벼워지는 시기죠. 이럴 때일수록 내 계좌는 더 두둑해져야 할 텐데 마음 같지 않으시다면 오늘 상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자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주중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번 주는 좀 현재 지난주 여파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중 반등에 좀 성공할지 또 자기 보유 포트가 이제 무사하고 안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도 추위에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닷새째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만 오늘 나홀로 다섯 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장 임상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미국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진정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쟁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증시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는 미국 증시 이슈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휴나 이런 어떤 시기가 되면은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급격히 위축이 됐다가 이제 V자로 올라주는 어떤 변곡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방송에서도 현재 마지막 거래일 3거래일 놔두고 종가부터 올라가는 시나리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금투세, 두 번째는 대주 요건 확정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자금들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팅이라든가 또 안 매도하고 넘어갈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침체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수의 흐름을 보고 큰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는 여기 이제 21선이죠. 60일선이 이제 우하향이 있고 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지지 골드가 되지 못하고 데드가 나왔죠. 데드가 나온 시점, 지지 골드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돼야지 정상인데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60일선이 행보로 더 많이 바뀐 상황에서 21선이 이제 골드가 났고 여기서 수렴하다가 현재 지난번처럼 데드가 나오면 안 되죠. 지지 골드가 이렇게 나와주리라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역헤드앤 숄더 형태가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이런 흐름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게 60일 주기 사이클하고 거의 일치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하방 변동성도 일단은 대비를 해야겠지만은 상방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60일 주기라고 하면은 한번 재보자. 자료 가지고 한번 좀 보죠. 그러면은 현재 지난번 저점에서 역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62일입니다. 그러니까 60일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오차 변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오늘까지가 57일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60일 전후, 그러니까 다음 주 중으로 어떤 변화들이 극명한 변화들이 좀 생겨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바닥에서 여기 가바닥에서 물론 이 급락은 못 맞췄지만은 현재 진바닥을 이야기했던 것은 저점과 추가 저점. 역헤드 숄더의 영머리 어깨가 60일 변곡이다. 이렇게 맞췄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60일 변곡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일이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현재 그 경제 순환 주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분기 실적 주기도 그렇고 또 투자 심리도 이와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슈적인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오늘 이슈적인 부분들이 오늘 뭐 종가에 올랐던 건데 인도네시아에서 내년 그 6월부터 알루미늄 원재료가 되는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를 한다는 현재 소식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시간에도 오르고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부분들은 일단은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현재 정치인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에서 한 번 더 터닝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도 한번 주목을 좀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또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PJ 메탈 이런 부분들이 알루미늄 쪽에 어떤 연관된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알루미늄 외에도 뭐 니켈이나 뭐 리튬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니켈 관련된 부분들은 비축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황금 ST나 뭐 대양금속, 티플렉스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뭐 차원에서 보면은 순환매로 한번 올라갈 부분들은 진단 키트 중에서는 엑세스 바이오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고 슬금슬금 빠지는데 오늘 추세 반전이 일어났고 또 장대 양봉에 중심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면은 세종 메디칼 부분들이 종합 의료기기 또 종합 어떤 바이오 회사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부분도 있고 또 호재 같은 경우는 현재 호재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현재 슈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세종 메디칼 두 개 정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장 그리고 또 관련 종목들까지 면밀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문자로 성우 하이텍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은 6,000원이고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비중이 좀 꽤 크신 것 같은데 이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10월, 11월에 이제 호재성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 레벨을 좀 높여줬었는데 12월 들어서는 숨고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0.8% 가까이 떨어지면서 5,0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비중이 50%로 크시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임상현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이제 차량용 범퍼 부분들 현재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현재 한국 GM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현재 그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사업 다각화에 의해서 2차 전지 쪽도 이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장성들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3조,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BR이 1 이하로 좀 되고 있는 저평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좀 현대 자동차하고 지금 약간 미국하고 약간 기싸움 관련된 약간 그런 어떤 이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자동차, 현대차 부분들이 어떤 파워에서 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죠. 약간 불편한 신기를 약간 내비친다는 것은 과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일자리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해 보면서까지 투자를 할 수 없다. 현재 수혜 혜택을 많이 보여야만이 이제 IRL이 그 관련된 이슈로 해서 현재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실제 대안으로서 현재 멕시코라든가 현재 캐나다 이쪽에 관련된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압박적인 요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진행이 되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침체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의 움직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보통 횡보 국면에서는 바닥권에서 횡보 국면에서는 61선의 근처에서 주가가 위아래만큼 약간 되칭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1선 기준으로 이 아래 진폭만큼 61선 기준으로 위 진폭이 약간 대칭적인 움직임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61선을 이렇게 중심축으로 놓고 보고 그다음에 주가를 보면은 이제 약간 대칭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중심까지 거의 현재 그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 반전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 패턴, 그 다음에 이제 그릴 패턴은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 이런 패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저점이 나와주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좀 빠지기는 좀 힘든 모습인데 지금 거래량 없이 약간 슬금슬금 계속해서 약간 빠지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좀 지지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물론 살짝 깨질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여기서는 지지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은 60일 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첫 저점부터 보면은 60일이 되려면 한 2주 정도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 IRA 관련된 그런 이슈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혀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분들이 좀 펼쳐질 걸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슬금슬금 바닥을 다지다가 현재 상승 반전, 미국발 어떤 호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5,000원은 지금은 이제 보유의 영역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50%가 되는데 매수가도 한 6,000원 정도 좀 되네요. 6,000원이면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상승 반전을 좀 해주면은 충분히 이 최근 하락에 대한 2단 하락이 됐죠. 2단 하락에 대한 일단 되돌림, 이 냉단점 6,000원까지는 반등이 좀 이루어질 걸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6,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반전이 되면은 좀 비중을 약간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정도 매도를 했다가
다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또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유틸렉스요. 네, 제가 8,000원에 며칠 전에 샀어요. 5%를요. 매수했어요. 네, 8,000원의 비중 5%시고요. 네. 예,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사고 내가 쭉 빠지니까 이거 단가를 좀 5%니까 네. 좀 더 한 5% 더 사가지고 좀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수 가격이 8,000원에 들어갔다고 해 주셨는데요. 네.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사실 한동안 눌려 있었다가 또 최근에는 좀 들썩이는 듯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매수 가격을 조금 높게 잡으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네. 또 네. 눌리는 모습이 나와서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차트 흐름을 보니까 빨간불로 출발은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힘이 빠지면서 1.5% 하락 마감을 했네요. 네. 6,87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추가 매수 염두에 두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상현 네. 파트너님 굉장히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잘 보시니까 어떻게 네.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도와주세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유틸릭스가 그렇게 좀 좋게 좀 느껴지셨나요? 먼저부터 방송을 들으니까 대표님이 이것도 좋다는 표현을 제가 좀 들었어요. 한 두 번을요. 제 책임이 무겁습니다. 아니에요. 일단은 이 제약 바이오 흐름 중에서 지금은 현재 이중 항체 쪽이 지금 대세로 많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중 항체 현재 다음에 이제 차세대 이제 신기술 트렌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CRT 쪽하고 항암 바이러스 쪽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CRT 쪽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T세포죠. 이제 면역 세포를 현재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네. 관련된 이슈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틸렉스도 현재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대식 세포를 현재 유전자 편집을 좀 해서 이쪽에 대한 그 치료제 쪽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쪽도 하지만은 이게 유일하고 약간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좀 때문에 에콜론하고 유틸렉스는 차세대 물론 파메신이나 이런 종목군도 있지만은 약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암제라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바람이 불어서 크게 올라갈지도 사실 모르고 또 만약에 이제 추세 이탈이 됐을 때는 현재 청산 가치로 많이 논하기 때문에 또 하염없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락폭이 상당히 좀 심하는데 다소 바닥권에서 있으면은 한번 이제 승부를 걸어볼 만하고 또 한국 시장의 풍토에서 보통 제약 바이오주가 한 2, 3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 대부분 바닥이거든요. 네, 유틸렉스는 한 2,500억 정도 좀 돼요. 그런 부분인데 보통 2, 3천억짜리가 한 1조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킹은 뭐 2, 3조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텐베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언제 뜰지, 그다음에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대한 어떤 1월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제 그 학술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슈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틸렉스를 약간은 이제 긍정적으로 약간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매수가가 이제 8,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가격이 6,800원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6,870원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물타기를 좀 약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삼각수렴의 형태로 이제 주가가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조점에서 보면은 4,000원짜리가
네. 약 5천 원 잡고 10,000원이 가면 더블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네. 더블이 되면은 대세 상승장에서 그 할 진폭을 다 이렇게 발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갈 때는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한 이격 조정을 하려면은 현재 상당 부분 이렇게 약간 오랜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삼각 수렴력의 거의 끝자락에서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하를 움직이다가 네. 이렇게 상방 돌파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통 저점, 그다음에 이제 추가 저점, 추가 저점 부분들이 여기서는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보통 그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시 한번 추가 저점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되면은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 하나의 이제 수렴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갖춰졌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바람이 불면은 보통 50% 100%씩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바닥권의 또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고 월봉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제 이 최고점에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현재 3만 원대에서 이제 3만 6천 원대에서 빠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바닥권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고점에서 보면은 이번 달에 한 24개월 거의 2년째 침체를 보이다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는 8,000원에서 6,000원 물렸지만은 여기서 물린 사람 생각해 보세요. 3만 6천 원에 보신다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남들은 겨우 반토막에서 빠져나온다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더블을 볼 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이 박스권 수렴을 10,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조만간 한번 임박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5% 정도 물타기를 하셨다가 평균 단가를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안까지 분할 매수로 좀 하셨다가 한번 1월 초에 좀 바람이 좀 나와주면은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틸렉스나 에클론 이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많이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목표권 내일 아침에 단가 맞춰도 될까요, 대표님? 현재 목표가 부분들은 10,000원이 넘어지면은 최소한 12,000원 정도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이 강하게 돌파하는 그날이나 그 다음날 일단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단가를 맞추려고 그랬는데, 대표님. 조금 빠지면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는 내일 아침에 무너지면은 다 빼야 되는 거지. 그것도 궁금스럽더라고요. 네,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장기세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 먹는 주식은 아니죠, 대표님?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이고, 네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달 들어서 좀 거래량이 잠잠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10,000원 이상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추가 매수 꼭 하셔서 기분 좋게 수익 챙겨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LNF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이 22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이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NF 코스닥 3위 기업이죠. 최근 2차 전지 이 섹터 자체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 이 시장의 관심 밖에 나면서 12월 들어서는 조금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강하게 팔아치우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2% 가까이 떨어져서 18만 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NF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임상현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네, 파트너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LNF는 뭐 상대적으로 양극 활물질 부분들의 이제 전문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제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어떤 조정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추정치 매출이 이제 4조 정도 좀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한 6조 이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조에서 6조 정도 되면은 50%죠. 이게 매년 생산 가파가 50%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PO 이 부분들이 뭐 상당히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추정이 PO 기준으로 한 2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뭐 PO가 한 30, 40
30 이상도 좀 됐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내년 추정치로 보면은 약 16 정도 됩니다. 퍼가.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장이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더블이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장기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 매달 또는 매주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약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LNF 부분들도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약간 뭐 침체 국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올봉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올봉의 기준으로 되면은 12,000원짜리가 거의 한 3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크를 쳤던 부분들이 2021년 11월 달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뒤로 피크를 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20개월 선을 약간 지지해주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고점에서 두 번째 고점까지가 약 한 7개월 정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7개월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고점과 눌림목이나 변곡점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고점,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이 7개월, 그 다음에 고점이 조점으로 작용하는 데가 7개월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약간 깨지지 않을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뭐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일봉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일봉의 흐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여기서는 역회된 숄더, 그러니까 가바닥이 진바닥이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는 이후로는 힘이 없어서 거의 쌍바닥까지 왔지만은 여기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타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추세선으로 보면은 이 추세선 상단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에 해당이 되는 22만 5천 원까지는 가져올 수 있고요.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30%는 뭐 현재 내용도 좋고 또 대표주이기 때문에 뭐 적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2만 5천 원, 22만 원 또는 22만 5천 원까지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나 이제 비중 축소를 했다가 재매수 전략 찾으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튀어오르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을 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포조선요. 현대 미포조선 종목 맞으실까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 어떻게 되세요? 86,000원에 10%요. 네, 86,000원의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현대 미포조선이 또 이 노사 간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한 1% 가까이 상승 마감 성공을 했는데요. 8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86,000원인데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네?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매수가 위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이거 가져가도 될까? 더 사도 될까? 안 될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 보유를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 해봐도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께 네, 상담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현대 이제 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전체 업황, 후판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차례 굉장히 많이 이제 고전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알겠지만은 엔진차에서 이제 전기차에서 전환이 되는 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이제 부상을 해주는 반면에 이 조선 업황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 어떤 큰 흐름을 보면 LNG 어떤 이슈,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LNG 운반선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이제 기후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엔진을 교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장기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철강 관련된 이슈 때문에 후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을 상쇄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침체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여줬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좀 성장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대 그 미포조선은 그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대형 발주가 유주인데 현대미포조선은 중소형주 쪽 발주 전문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현대중공업보다는 좀 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하게 좀 좋게 현재 더 앞서 그 현재 우호적으로 또는 현재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은 좀 괜찮습니다. 다만 지수적인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고점이 이제 11만 7천 원,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되겠죠. 이제 12만 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빠져서 약 8만 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거의 차트 흐름으로 보면은 거의 다 많이 빠진 그런 양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21선과 61선이 약간 돌파되면서 안착이 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가지고 좀 있습니다. 21선이 약간 뭐 정비열이 좀 되려고 하고 있고 61선이 이렇게 돼야만이 완벽하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뭐 진행이 될 거고 좀 생각이 되고 쌍봉 고점에서 여기서 보면은 최소한 여기서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추세 반전 가능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600원, 86,000원 정도가 좀 현재 이제 매수가고 비중이 약간 10% 정도 되는데 지금은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좀 해주는 건데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추세 반전이 그 정도 일어난다면은 이 냉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는 가격이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9만 5천 원 정도에 한 번은 현재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장세적인 부분이나 한 번은 올라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급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 9만 5천에서 10만 원 사이에 한번 마디 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9만 5천 원가면 매도해야 됩니까? 예, 일단 마디 매매를 하니까 이제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길게 가져가도 안 됩니까? 예. 장기적으로 한다면은 그걸 이제 중간에 무시하고 해도 됩니다. 뭐 조정 받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예, 도움 네, 계속해서 되셨나요? 또 예. 긴 호흡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구간까지 상승 모멘텀 봐드렸으니까 또 수익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두산 밖에 두산 밥켓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600원 20%. 네, 35,600원에 비중 20% 맞으실까요? 네. 네, 두산 밥켓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에도 차근차근 잘 올라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2%대 상승하면서 36,800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네.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3거래를 연속해서 쌍끌이 매수해주면서 또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언제 얼마에 매도해야 될란가 싶었어요. 예, 혹시 목표하신 가격 있으실까요? 뭐 저는 많이 네. 하면 좋지. 그렇죠. 다다익선이라고 수익이 또 예. 많이 날수록 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또 이 목표가 어느 선까지 보고 계실지 함께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뭐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지게차라든가 뭐 농업 장비, 뭐 산업 생산 장비 이런 부분들을 뭐 일체를 좀 생산하고 있고요. 또 전체 업황이나 뭐 시장 전망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한 작년이 약 5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올해 추정치가 한 8조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6조에서 8조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현재 내년 추정치도 약 9조 정도, 꾸준하게
성장률 현재 그 매출에 대한 성장들이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포 가치 같은 경우도 6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요인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PBR도 1 이하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상승 반전 여력들을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제 전체 적으로 보면은 현대 현재 건설 기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이슈 때문에 끊임없이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데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한번 출렁거리고 이렇게 시장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꾸준하게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5,600원 정도 매수하는데 지금은 매수가에서 살짝 위이네요. 20% 네.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는 좀 괜찮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27,000원 거의 쌍바닥 찍고 됐고요. 단기 고점이 거의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큰 놈으로 보면은 50%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소형주는 100%까지 간 다음에 조정을 보이지만은 대형주는 50%가 되면은 조정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3만 원대에서 4만 원 얼마면은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가 되는 시점에서 조정이 왔지만은 예기치 않는 조정이 왔지만은 이 절반 정도에서 지지를 보이고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 실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통 60일 주기에 따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올라갈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렇게 잘 올라가요. 그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은 또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렇게 조정을 보일 확률이 많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중. 그다음에 승부르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점과 이 2차 상승의 저점이 딱 3개월로 일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현재 이와 비슷합니다. 이 저점에서 저점까지가 대략 얼마입니까? 이거 보이시죠? 60일.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행보 등락이 다소 이제 반복이 좀 돼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내년 같은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60일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이제 추세를 타고 상승 반전 시도를 하다가 내년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런 저평가적인 요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제 보유의 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급락에 대한 이제 부분이죠. 급락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그 초점을 이제 깨지 않았고요. 급락에 대한 시초가를 해보고 하면은 매물 소화로 봅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의 영역이고 매수 현재 그 매도가는 쌍봉 고점에서 약간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쌍봉 고점인 41,000원에서 약간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매도나 비중 축소를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41,000원입니다. 41,000원이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41,000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탈출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진행되는 내내 상담 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바로 접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네,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보내주셨고요. 37,217원에 비중은 11%라고 하시네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팔아치우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35,8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당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데 이제 배당락일이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죠. KT는 이제 배당 수익률 5% 이상에 대한 지급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얼어붙어 있는 증시 가운데서 배당주의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KT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 수익률이 약 5.3% 정도. 예, 괜찮습니다. 좋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그 각 가정당 네.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렇죠. 근데 그 합산을 해보면 몇십만 원씩 내요. 매달 몇십만 원씩을 낸다는 것은 무시할 수 사실 없더라고요. 현재 주거비 다음에 가장 많이 드는 게 통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짱짱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 안정적인 흐름들이다 이렇게 내수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좋은 부분에 불구하고 왜 못 가느냐? 국내용이죠. 이제 해외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뭐 자산주나 이쪽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보면은 23,000원에서 보면은 24,000원에서 보면은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한 번 올라온 것이 약 3만 약간 4,000원 정도 올라왔고 전체 큰 흐름을 보면 한 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와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KT 부분들이 이 냉난점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반등에 또 돌아줄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8,000원 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보더라도 이 저점에서 한번 상승했다가 오랜 동안 행보를 했다가 장이 좋아지거나 했을 때 한번 레벨업이 됐듯이 약간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행보를 좀 해줬다가 나중에 이제 장이 좋아지거나 뭐 했을 때는 한번 약간 슈팅 정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운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뭐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매수가가 37,000원 정도 좀 진행이 되는데 살짝 이제 물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슈 연말에 대한 배당 이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38,000원 정도, 38,000원, 39,000원 이 박스권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8,000원, 9,000원 이때 마디 매매나 매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들이 장이 좋으면은 또 완만하게 약간 올라주시기 때문에 약간 너무 약간 지루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약간 들고 가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민되실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요. 삼성 엔지니어링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네, 23,450원에 네. 5%예요. 23,450원에 비중 5%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이기는 했는데 크게 주가가 또 힘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3,0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매수하신 가격과 또 오늘 종가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 지금 좀 됐는데요. 네. 제가
몇 번, 추매를 이제 조금 팔았다가 추매를 좀 더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를 네. 낮춘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일에 보니까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하는 그런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어떤 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걸까요? 지금 더 추매를 해도 가능한가 하고 아니면 이제 목표가를 얼마 정도까지 잡아도 되나 그게 궁금했어요. 네, 추가 매수 여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상현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예, 삼성 엔지니어링 먼저 매수하게 된 사유 뭐 내용 잘 아시고 계시죠? 실은 TV에서 네옴시티.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예, 예. 그 뒤로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예, 예. 제가 그냥 가지고 가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중간에 한번 예. 팔았다가 또 손실 때문에 다시 추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 이 비중을 이제 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이렇게 맞춰온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건설업계 이제 부분에서 네. 뒤에 건설이 있고 엔지니어링이 있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건설은 종합 건설을 좀 말하는 거고요. 뒤에 엔지니어링이 붙은 부분들은 현재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플랜트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은 건설이지만 약간 플랜트 위주 쪽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보면은 삼성물산 이제 건설사업부가 있고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약간 갈라졌고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 건설이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좀 있죠.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재 플랜트를 위주로 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양대 산맥에 좀 해당이 되고 뭐 그 틈새 이제 시장으로서 틈새로서 대림 산업, 대림도 이렇게 건설 부분하고 약간 갈라진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많이 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네옴시티 관련된 뭐 그런 것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중동 호재, 수주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터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현대하고 삼성이 거의 이제 대거 참여하는 방향으로 좀 주어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행보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은 이 박스권을 언제 벗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내년 초에 어떤 수주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한번 추세적인 랠리는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몇 달 전에도 제가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추세 장이 열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올봉에서 한번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이번 달이 19개월째 해당이 되고 다음 달이 한 20개월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약 16개월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달 정도에 20개월을 왜 이제 중요한 걸 보냐면은 우리가 21선, 61선 또 20주, 60주 또 20개월, 60개월을 보는데 60개월에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점 대비 박스권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음 달이 되면은 이 박스권을 서서히 돌파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중동발 이슈가 한번 크게 불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매수가가 23,4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마디 매매를 좀 하고 싶다면은 직전 고점인
시세인 27,000원 정도 27,000원에 대해서 한번 마디 매매,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중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그렇게 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도움 네.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